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미영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35살의 그녀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이른 편이죠. 원룸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미영은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당뇨 합병증과 아버지의 관절염 치료비를 위해 매달 병원비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가족을 지키는 버팀목이었죠. 강남 소재 대형 종합병원인 메디플러스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야.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격려를 보낸 후 미영은 깔끔하게 다린 연두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영은 직원 탈의실에서 업무용 앞치마를 두르고 청소도구를 점검했습니다. 물걸레, 마른 걸레, 소독제, 쓰레기 봉투까지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이 여느 전문직 못지않게 체계적이었죠. 아침 6시 30분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미영은 응급실부터 시작해서 외래 진료실, 복도, 화장실 순으로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영이 신경 쓰는 부분은 환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길을 헤매는 환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가가 안내해드리고 화장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기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계시면 문을 잡아드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형외과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젊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목발을 짚고 있는 모습이 불편해 보였죠. 아, 정형외과시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발 짚고 계시니까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미영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남성은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간호사들과 행정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미영의 친절함을 좋게 보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청소 직원이 환자 응대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며 불편해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직원 식당에서 순자 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아, 너 오늘도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거 봤어. 참 착한 마음씨야. 당연한 일 아니에요. 언니 아픈 분들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죠. 순자 언니는 미영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요즘 직원들 시선이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미영은 순자 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걱정스러운 표정만큼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미영이 1층 로비를 청소하고 있을 때 낯선 남성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다린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여느 노인과는 다른 품격을 풍겼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부터 미화 업무를 맡게 된 주민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말투에서 느껴지는 정중함과 예의가 범상치 않았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영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미영이 먼저 손을 내밀자 주민국은 두 손으로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미영 씨라고 하시는군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을 텐데 도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처음에는 많이 헤맸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총무팀에서 주민국에게 업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박수진 총무는 형식적으로 병원 규칙을 설명했지만 그의 나이를 의식해서인지 약간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미영은 주민국에게 병원 내부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응급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응급 환자가 오시면. 우리는 즉시 피해서 의료진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최우선이니까 당연한 일이겠네요. 주민국의 이해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영은 주민국을 직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민국 씨,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순자 언니의 질문에 주민국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주로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었죠. 구체적이지 않은 대답이었지만 두 사람은 개인사를 자세히 묻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업무 시간, 미영은 주민국과 함께 2층 외래 진료실을 청소했습니다. 주민국의 작업 솜씨는 초보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꼼꼼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할머니 한 분이 복도에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미영이 다가가려던 순간 주민국이 먼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려고 하시나요? 안과를 찾고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주민국은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안과까지 동행했습니다. 가는 길에 할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친손자 같았죠. 이 모습을 지켜본 미영은 감탄했습니다. 민국 아저씨, 환자분들께 정말 친절하시네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픈 몸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죠. 하루 업무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첫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퇴근하면서 미영은 오늘 새로 만난 동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국에게서는 남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그는 진심으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미영과 주민국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민국 아저씨, 오늘 아침에 응급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미영 씨는 정말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환자분들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시니까. 별일 아니에요. 그냥 아픈 분들 보면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래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 병원에 다니시거든요. 부모님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연하죠. 점심시간마다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병원 곳곳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행정간호사 김지현과 총무팀 박수진은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미영이 요즘 새로운 청소 아저씨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아? 김지연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점심시간마다 붙어서 수다 떨고 업무 중에도 자꾸 대화하고 좀 보기 안 좋아. 박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영과 주민국이 3층 입원병동을 청소하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성이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매우 슬퍼 보였죠.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수술 받으시는데 너무 걱정되어서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민국도 옆으로 다가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잘 되실 거예요. 저희 병원 의료진분들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거든요. 미영이 여성 옆에 앉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많이 되실 텐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셨으니까 수술도 잘 견디실 거예요. 주민국은 근처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를 뽑아와 여성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드세요.
1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여성은 미영과 주민국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날 저녁 퇴근길에 미영과 주민국은 병원 앞 카페에서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민국 아저씨, 오늘 그 보호자분 도와드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미영 씨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주민국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병원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미영 씨가 순수해서 그런 거죠. 하지만 혹시 저 때문에 미영 씨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안 되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뭘 조심해야 해요? 주민국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의 순수한 마음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죠. 2달이 지나면서 미영과 주민국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일부 직원들의 시선은 날로 곱지 않아졌습니다. 특히 김지현과 박수진은 기회만 있으면 미영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아 청소 직원 주제에 환자들한테 나서서 이것저것 도와준다고 설치고 김지현이 휴게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그리고 새로운 늙은 청소부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수다 떨고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대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박수진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순자 언니를 비롯한 몇몇은 미영을 옹호했죠. 미영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환자분들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새로운 동료 챙겨주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날 오후 미영이 외래 대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화장실 찾으세요? 미영이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휠체어용 화장실이 따로 있거든요. 미영은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장애인 전용 화장실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김지현은 즉시 박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이 또 환자 모시고 다니네.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것 같아. 맞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2사람은 점심시간에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인사팀에 신고해야겠어. 김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 과도한 개인 대화, 그리고 본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좋은 생각이야. 익명으로 신고하면 되니까. 그날 오후 인사팀 김 과장 앞으로 익명의 신고서가 접수됐습니다. 미화원 박미영은 업무 시간 중 동료와의 과도한 개인 대화로 업무에 집중하지 않으며 본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환자 응대를 하여 병원 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은 신고서를 읽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소 미영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신고가 들어온 것이 의외였죠. 그날 저녁 순자 언니는 미영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요즘 병원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너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 정말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 앞으로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기요? 저를 왜 시기해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너처럼 환자들한테 인기 많고 착한 사람을 질투하는 거야. 미영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슬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일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순자 언니의 조언이 마음에 걸려서 주민국과의 대화도 줄이고 환자 응대도 최소한으로만 하려고 노력했죠. 점심시간에 주민국이 평소처럼 말을 걸어왔습니다. 미영 씨, 오늘은 좀 조용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미영의 어색한 대답에 주민국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긴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주민국은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사회생활 경험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었죠. 그날 오후 2시 미영에게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영 씨, 인사과로 잠시 올라와 주세요. 전화를 받은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사과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미영 씨, 네, 과장님. 박미영 씨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업무 시간 중 과도한 개인 대화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동에 대한 신고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동료와 대화한 것도 점심시간이었고, 환자분들 도와드린 것도 그분들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신고 내용에 따르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개인 대화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했어요. 신고자가 익명이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고가 들어온 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경고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업무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고 조치라는 것은 인사 기록에 남는 것이고 향후 승진이나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었죠. 인사과를 나온 미영은 화장실로 달려가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영은 업무로 돌아왔습니다. 주민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미영은 주민국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가 자신 때문에 미안해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민국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의 붉은 눈과 침울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미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환자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동료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 주민국은 자신의 숙소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영 같은 좋은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병원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김지현과 박수진은 미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지켜봤고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았죠. 어느 날 오후 미영이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보호자 없이 혼자 오신 분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미영은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께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영은 즉시 간호사를 부르고 할머니가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간호사분 금방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간호사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응급실로 모셔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본 김지현은 또 다른 구실을 찾았습니다. 봤지? 또 환자 응대하고 있어. 경고받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네. 그날 저녁 인사팀으로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영은 경고 조치 후에도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또다시 인사과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김 과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박미영 씨, 경고 조치 후에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어제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도와드린 건데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미영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은 병원 규정에 어긋납니다. 규정이 환자를 외면하라고 하는 건가요? 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박미영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번 일로 인해 해고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요? 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미영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말문이 막혔죠. 과장님, 정말 억울해요.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어요. 인사과를 나온 미영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계속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던 곳에서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순자 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해고됐다는 게 정말이야? 네, 언니, 정말 어이가 없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너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미영은 주민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민국 아저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미영 씨, 무슨 일이세요? 저 오늘로 그만두게 됐어요. 뭐라고요? 주민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해고당했어요. 환자분들 도와드린 게 문제였나 봐요. 미영이 작은 종이에 손편지를 써서 주민국에게 건넸습니다. 민국 아저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감사했어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따뜻한 마음 잃지 마세요. 주민국은 편지를 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미영 씨,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에요. 괜찮아요. 아마 제게는 더 좋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영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민국의 눈에는 결심이 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미영이 병원을 떠난 그날 밤, 주민국은 자신의 숙소에서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미영 같은 선량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주민국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정장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죠. 비서실입니다. 나야. 내일 아침 9시에 메디플러스 병원으로 가겠어. 차량 준비하고 병원 측에는 미리 연락하지 마.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메디플러스 병원 정문 앞에 고급 세단 2대가 나란히 정타했습니다. 평소 병원 앞에서 보기 어려운 최고급 차량이었죠. 곧이어 차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난 인물을 본 병원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낡은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하던 주민국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주민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 청소하시던 분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런 차를 타고 와? 혼란스러워하는 직원들 사이로 병원 운영실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주민국을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죠. 회장님, 어떻게 직접 오셨습니까? 운영실장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청소를 하던 그분이 회장님이라고? 김지현과 박수진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죠. 회의실로 가죠. 직원들과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주민국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권위 있고 단호한 어조였죠. 소식은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졌습니다. 청소 직원으로 알고 있던 주민국이 실제로는 메디플러스 의료재단의 회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곧이어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간호사, 행정직원, 의사들까지 모두 모였죠. 김지현과 박수진도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주민국 회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저는 이 병원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김지현과 박수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직원을 만났습니다. 박미영 씨라는 분이었죠. 그분은 환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고 동료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런 분이 어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환자를 도와준 것이 잘못이라며 동료와 친하게 지낸 것이 문제라며 말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해고를 즉시 철회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조건으로 복직시키겠습니다.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지현과 박수진은 운영실장에게 불려갔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자명했죠. 한편 주민국 회장은 개인 사무실에서 미영에게 보낼 편지를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새로운 제안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사흘 후 미영의 작은 원룸에 고급 봉투가 배달됐습니다. 발신 일란에는 메디플러스 의료재단 이사장 주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메디플러스 의료재단의 이사장 주민국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청소원으로 일하면서 병원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미영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배려심은 우리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당한 해고 조치는 즉시 철회됐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환자 케어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육생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미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죠.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즉시 병원에 연락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영은 다시 메디플러스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환자 응대 전담 직원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입구에서 미영을 기다리고 있던 순자 언니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미영아, 정말 다행이야. 내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미영이 병원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따뜻한 인사들을 받으며
미영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환자 응대와 안내를 전담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죠. 미영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들이 공식적인 업무가 된 것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민국 이사장이 미영을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영 씨, 첫 출근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그럼 저도 계속 미영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동료로 지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병원 1층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청소 일을 하신 거예요? 병원 경영진으로만 있다 보니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몰랐어요.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환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예정이에요? 미영 씨처럼 환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직원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오후에 미영은 새로운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됐습니다. 실례합니다. 정형외과는 어디에 있나요? 중년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물어봤습니다. 4층에 있어요. 제가 엘리베이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미영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죠. 하루 업무가 끝나갈 무렵 주민국이 다시 미영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떳떳하게 환자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니 행복해요. 미영 씨 덕분에 병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미영 씨가 보여준 진정한 배려심이 다른 직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메디플러스 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친절한 병원으로 소문이 났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훨씬 따뜻해졌죠. 어느 날 저녁 주민국과 미영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덕분에 이 병원이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됐어요.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죠. 그래도 시작은 미영 씨였어요. 당신의 진심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전체를 내려다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곳곳에서 환자들과 직원들이 따뜻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죠. 해가 지고 있는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진정한 배려와 따뜻함이 넘치는 병원,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직장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꿈이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진심과 선의가 결국 인정받는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따뜻한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